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데이빌류 사지구 LA시 의원이 7일 재선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4년 전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에 맞서는 아웃사이더로 성공적인 캠페인을 펼쳤던 류시 의원은 이번 재선 캠페인에서 리포머를 자처하고 시정에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7일 한인타운을 방문해 한인들에게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 혜택이 중산층까지로 큰 폭 확대되기 때문에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입자들도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LA 시의회에 입성하는 역사를 썼던 데이빌류 LA시 의원이 재선 캠페인에 공식 돌입했습니다. 아웃사이더로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에 맞서 시의회에 새바람을 일으킨 데이빌류 시의원은 7일 공개한 선거 캠페인 비디오에서 리포머로서 시정에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LA시 의회에 입성하는 역사를 썼던 데이빌류 사지구 LA시 의원이 7일 재선 캠페인에 공식 돌입했습니다. 데이빌류 시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2015년 풀뿌리 선거 캠페인을 펼칠 당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의회에 반영하겠다는 한 가지 모토로 정진했다며 지난 4년 동안 시정의 민주주의를 최대한 반영시키고 사지구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많은 개혁을 시도했고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지구 시의원에 당선된 후 LA시 의회에서 이뤄낸 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빌류 시의원은 7일 리포머라는 주제로 시정의 개혁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내용으로 디지털 선거 캠페인 비디오를 선보였습니다. 앞으로 수주일 내에 주요 선거 공약도 선보이고 공식 지지를 받은 단체들도 공표할 계획입니다. 데이빌류 시의원에게는 내년 3월 3일에 실시되는 LA 시의원 예비선거가 재선 도전의 1차 관문이 되는데 정계에서는 류 시의원이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데이빌류 시의원은 지난 2015년 시의원 선거 출마 당시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에 맞서는 아웃사이더임을 자처하며 주민들의 민의를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선거 전략으로 기존 정치권의 염증을 느끼는 표심을 파고들어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00% 유급 출산 휴가와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해 LA 통합교육군의 초등학생들에게 $50의 예금 계좌를 개설해주는 세이빙스 어카운트 설립, 그리고 중저소득층을 위한 1년의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젝트 등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안건들을 발의해 결실을 맺은 바 있습니다. 류 시의원은 두 번째 임기 동안에는 하우징 문제와 홈리스 구제 문제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데이빌류 시의원의 관할 지역인 4지구는 LA 한인타운 일부와 그리피스 파크, 셔먼옥스, 툴루칼레이크, 할리우드 힐스, 로즈필리츠, 실버레이크, 미라클 마일, 행코파크, 윈저스퀘어, 라치먼트, 벤나이스를 포함합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벌금 부과 조항이 복원되면서 주정부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보조 혜택을 큰 폭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정부 보조금을 받았던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입자에게까지 정부 보조 혜택이 확대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7일 한인타운을 방문해서 한인들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관계자들이 7일 한인들에게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타운을 찾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내년부터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은 다음 해인 2021년 세금 보고 때 상당액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가주 주민의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시점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한인들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며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첫째로 의료보험 미가입자 벌금 부과 조항이 복원됨에 따라 주 정부는 내년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한 혜택을 큰 폭 확대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시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정부 보조 금액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혜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돼 약 100만 명의 가주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The other big news for this year, which is new, is for the first time there are now state subsidies on top of federal subsidies to help make healthcare more affordable. Here in Los Angeles, middle class Los Angelinos, right here in the Korean community and across California, can get financial help to lower their costs. 있는데 보험료가 꽤 비싸요. 뭐 보험료가 보통 일반적으로 10만 불 인컴의 10%면 1,000불씩을 내야 되니까 이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서브시디가 굉장히 많이 지원이 돼요. 둘째로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받는 정부 보조금은 공적 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리 국장은 실제로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이용하면 공적 부조에 해당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없을까 봐 가입을 기피해온 사례를 빈번히 접했고 특히 한인들에게 이와 같은 우려 섞인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리 국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공적 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Financial help that you get through Covered California for tax credits do not count as a public charge. The rules are very specific that the tax credits that lower your premium through Covered California are not counted as a public charge. Adults getting Medi-Cal could count, but not Covered California. 기존 가입자의 75%도 동일한 등급에서 최저 비용 플랜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 비용은 줄이면서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 등 주 당국의 보조 혜택은 큰 폭 늘었습니다. 가입 신청은 오는 12월 15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www.coveredca.com 혹은 전화 800-300-1506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 이민에도 빗장이 걸리면서 취업 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 허가서를 승인받은 한인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 회계년도에 노동 허가를 승인받은 한인은 3,114명으로 지난해보다 35%가 줄었습니다. 한인 최초로 LA 국제공항 경찰국 최고 수장 자리에 발탁된 혼혈 한인 세실 웬보 신임 국장이 지난 6일 LA 국제공항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웬보 국장은 33년 동안 LA 카운티 셰리프부에서 근무를 하고 지난 2014년 부국장으로 은퇴한 뒤 캄튼시와 칼슨시에서 시정부 매니저로 근무를 해온 베테랑 공직자입니다. LA시에서 올 들어 발생한 증오범죄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를 했으며 폭력을 수반한 증오범죄의 피해자들은 주로 소수의 유색인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LA 경찰국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LA시에서 총 252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지난달 15일 자전거를 타고 뉴욕에서 출발해 미국 횡단 도전에 나섰던 20대 한국 청년이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한국 부산 출신의 전상윤 씨는 뉴욕에서 출발해 내년 1월 5일 LA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자전거 횡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지난 5일 실시된 버지니아 총선에서 민주당이 주 상원과 하원을 26년 만에 모두 탈환했습니다. 이번 선거로 주지사와 부지사, 검찰총장과 함께 주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버지니아주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주가 됐습니다. 치킨윙 전문업체 버팔로 와일드윙스가 고객을 인종차별했다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시카고 교외 도시 네이퍼빌의 버팔로 와일드윙스점은 백인 단골 손님 1명을 위해 흑인 손님 18명에게 좌석 이동을 요구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울의 최여운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범보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보수 대통합 제안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유승민 대표가 보수 재건의 3원칙이 지켜진다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며 화답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등으로 보수 진영이 분열된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보수 통합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수 통합 공론화가 아닌 보수 통합 실현이 황 대표가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서 황 대표의 리더십이 비로소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성패 여부에 따라 황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향후 대선 주자로서의 운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황 대표의 보수 빅텐트 구상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그 대상도 포괄적이어서 당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바른미래당은 황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당일에 논평을 내고 황 대표의 대통함은 퇴행적인 양극단의 대결 정치에 시동을 걸기 위한 추임새에 불과하다며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공화당은 유승민 포함 탄핵 오적을 정리도 못하면서 통합을 말할 수 있냐는 서명 논평을 냈습니다. 즉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을 제외한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세력 대부분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 셈입니다. 특히 현재는 잠잠한 당내 친박 의원들이 통합 논의 과정에서 반발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결국 이들을 중재하는 것은 보수 대통합을 지향하는 황 대표가 풀어야 할 첫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 대표는 일단 바로 당내 통합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실무팀에 홍철호, 이양수 의원을 선정하는 등 협상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가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 평가에서 스마트폰 부문 19위에 그쳤습니다. 폼팩터가 새롭고 혁신적이지만 고객들이 사용할 때 제품이 무겁고 내구성이 약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최근 공개한 스마트폰 평가에서 갤럭시 폴드가 85점으로 19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S9 플러스보다도 순위가 한 계단 낮았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기본 성능에 31시간 지속하는 배터리, 1200만 화소 카메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갤럭시 폴드의 셀카 화면 역시 1000만 화소로 전후면 카메라 성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의 두께가 두껍고 무게가 9.8온스로 무겁다는 점과 내구성이 약한 점이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회전하는 금속통의 제품을 떨어뜨리는 내구성 테스트에서 50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100회 떨어뜨리자 내구성의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폴드를 접은 상태에서 금속통에 떨어뜨리자 제품 후면 유리가 깨졌다는 겁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갤럭시 폴드에는 핸드폰을 보호하기 위한 케이스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갤럭시 폴드는 지난 9월 6일 한국에서 최초 출시된 이후 단시간에 1, 2차 모두 매진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출시 당일 매진됐으며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에서 진행한 사전 예약 물량도 모두 소진됐습니다. 한때 물량난을 겪었으나 공급이 안정되면서 지난달 21일부터는 한국에서 상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한국 문희상 국회의장은 기술의 발달로 인간다움을 잃어가는 위기의 시대에 사회적 포용을 향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만이 우리 의회의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7일 멕시코시티 소재 구 상원의사당에서 열린 제5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서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신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의회에게는 신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 변화에 따른 소외계층을 잘 살펴야 하는 임무가 부여됐다며 기술 발전과 교육의 목표 과정 결과가 모두 사람을 지향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포용 사회가 실현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에는 교육 불평등, 교육 소외의 과제가 남아있다며 가계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확대는 세대 간 사회 불평등 재생산을 심화시켜 사회 포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문 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을 거론하며 보편적 교육 서비스가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다고 한국의 대응을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작년 규제 샌드박스법을 통과시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최신 기술과 정보 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장은 이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갈등을 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자세를 배워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남북 화해와 신뢰 회복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제를 아는 한반도는 세계 시민 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믹타는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 지역 강국의 협의체로 2015년부터 매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일본에서 3박 4일 일정을 소화한 뒤 6일 멕시코시티에 도착한 문 의장은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한 뒤 11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간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한인사회 소식들을 정확히 전달해드리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